WWF 월드와이드 펀드의 키움증권 김민관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펀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먼저 해외 펀드 시황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 현재 그리스 금융규정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미 경기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이 이제 우려되면서 뉴욕 증시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일 오전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해외 펀드는 한 주간 1.17% 하락했습니다. 소위형 기준 대부분의 펀드가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으며 인도, 일본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의 성과가 좋은 반면에 러시아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가 부진한 것이 눈에 띕니다. 공모 해외 펀드 설정액은 3일 현재 29조 4,621억 원으로 전주 대비 88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자 산액은 주식시장 하락으로 3,187억 감소한 30조 2,601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인도, 일본이 좋았고 러시아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는 네네, 좋지 못했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 주 어떤 펀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번 주의 펀드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리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리츠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소액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현재와 같은 이제 저금리와 완만한 경제 성장은 리츠와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진짜 이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수익형 부동산 이야기가 네, 많이 맞습니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 사려면은 거금이 그래도 들잖아요. 몇 네, 억씩 네. 드니까 이것도 사기 힘든데 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게 리츠인 거죠. 네. 그리고 그 펀드를 사면, 수익형 부동산을 사면 세금도 내잖아요. 네네. 이 세금 부담도 적은 그렇죠. 이 거죠. 부분 좀 결세 부분도 있는 거죠. 이 펀드 같은 경우. 그렇군요. 리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리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부동산의 이제 임대료와 매각 차익 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글로벌 리츠의 시가총액은 3,220조 원이며 글로벌 리츠의 지수 내 그 투자 지역별 비중을 보게 되면 아시아 퍼시픽이 한 28.3%, 그리고 유럽이 15.4%,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가 56.2%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제 미국 리츠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리츠를 도입하는 국가는 30여 개국 이상이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글로벌 리츠 가운데 미국이 50% 이상이군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리츠를 도입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리츠 들어보긴 했어도 뭔지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자산인 건데,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리츠를 도입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주식, 채권, 부동산의 연환산 수익을 환산해 보면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과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 시가 배당률을 보게 되면 모든 나라에서 리츠 배당률이 그 10년 국제 수익률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배당률은 그 리츠 부분이 1.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채보다도 또 주식 배당률보다도 매력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생각은 하시지만 수익형 부동산 말고 뭐 거주 목적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는 건 또 반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뭐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금융위기 전에는 사실 이 리츠 부분이 굉장히 수익률도 좋고 그리고 또 변동성도 주식보다는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 변동성 자체가 커졌고요. 그 위기가 부동산에서 또 네, 시작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개발이라든지 어떤 비부동산 부분 활동에 의해서 이제 그 리츠 자체의 그 리스크가 커졌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주식보다 조금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약을 하게 되면 그 낮았던 그 변동성 부분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주식과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은 이제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주식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평소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 금융위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네네. 주식보다는 좀 낮았죠. 낮았고, 네네. 수익률은 좋았는데,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리스크가 좀 많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다시 좀 변동성이 주식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긴 내려왔다. 올라왔지만 이제 주식과는 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또 주식 배당에 비해서는 네. 좋은 수익률이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리츠가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리츠가 이제 그 주식보다 이제 수익률이 좋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봤을 때 부동산의 자산 가격 상승 부분과 그리고 그 배당 수익 부분이 임대 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이제 배당보다는 부동산의 임대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네. 리츠는 그리고 리츠 가치가 이제 배당 소득이 꾸준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정성이 있는 대목이 있네요. 네, 있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그냥 매달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업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네, 진짜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임차인이 안 내지 않는 이상은 매달 들어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안정성이 있는 거군요. 6월은 아무래도 좀 물 건너간 것 같지만 9월에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9월 아니면 12월로 시장에서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보시면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이제 오르는 부분은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투자처를 잘 못 찾아서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 금리 자체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 영향이 있게 되고요.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장기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금리 인상 우려가 되게 되면 그 리츠 시장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리츠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또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아니고缓慢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돼서 이제 임대료 부분에 다시 반영이 되거든요. 그 네네. 부분만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빠지긴 했지만 향후 정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상품의 성격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상 이전에는 좀 흔들릴 수는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금리 인상했을 때, 금리 인상기에 진입했을 때 시세가 바뀐다든지 그런 건 특별히 없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좀 있긴 하는데. 있긴 한가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부분보다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임대료 이런 부분도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가치가 임대료를 같이 올릴 수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반영되는 것보다는 좀 네. 그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보증금 같은 것도 네네. 예, 금리 인상되면 더 유리하죠. 네, 맞습니다. 네, 리츠 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주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이제 리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회복 시 그 임대 수요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이렇게 향상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임대료에 이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과 같은 이제 전통 자산에 비해서는 장기 성과가 더 우수하고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서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상관관계는 어떤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네. 1을 올랐다, 100% 네, 네. 올랐으면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50, 60 정도 그 정도 오르고 채권과는 또 그 상황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만 하는 것보다는 채권이나 부동산을 하는 게 분산 투자보면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할 만한 펀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리츠 펀드가 글로벌 리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류가 한 5-6가지 정도 지금 시장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하나 UBS 글로벌 리츠랑 하나 라살 글로벌 리츠 그리고 JP 모간 부동산 펀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다 해외 펀드들이기 때문에 각 펀드는 다 현지에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나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 UBS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JP 모간에서 골드만삭스에서 하고 있고요. 하나 라살 글로벌 리츠는 라살 그리고 JP 모간 같은 JP 모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 스타일을 보게 되면 JP 모간이라든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리서치가 강한 운용사이기 때문에 네. 경제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탑다운 방식의 투자 방식을 그리고
라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리츠에 대한 그 종목 선정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바텀업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용 규모를 지금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펀드가 그 미국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운용 규모는 이제 하나 글로벌 UBS 글로벌 리츠가 606억, 그리고 하나 라살르 글로벌 리츠는 433억, 그리고 JP 모건 글로벌 리츠는 78억의 운용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비중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미국에 한 50%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 유럽 쪽에 나머지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익률을 좀 보게 되면은 네. 6개월로 봤을 때 하나 UBS 글로벌 리츠가 5.62, 그리고 하나 라살 글로벌 리츠는 3.98, 그리고 JP 모건 글로벌 펀드는 2.5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츠 펀드 투자할 때 펀드 비용에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시고요. 근데 이제 펀드를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펀드 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 클래스인 A 클래스를 많이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 클래스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하나 UBS 글로벌 리츠는 한 1.9%, 그리고 하나 라살 글로벌 리츠는 1.48,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 1.85 정도 보수를 내고, 선취 판매 수수료는 거의 A 클래스 기준으로는 1%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와 A 클래스가 있어서 같이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앵커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 A 클래스가 A 클래스보다 굉장히 더 싸고요. 선취 판매 수수료 봤을 때는 거의 그 1%가 아니라 0.5%이기 때문에 네네. 50% 정도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선취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오시게 되면 그냥 선취 판매 수수료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수수료 1%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리츠 펀드 투자할 때 유의사항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는 네.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어떤 그 시장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변동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 자체가 바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기존에 있던 타 자산들의 스프레드와 좀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 자산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투자 전에는 무전 그 시장 움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 금리 인상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때 흔들릴 때 좀 한번 리츠 펀드 관심 가져봐도 네,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WWF 김민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